부산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정효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 이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협의 이혼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 협의가 되었을 때 그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자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 하는 양육권, 친권, 그리고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양육비 액수의 문제, 면접교섭의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사실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야만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제 남은 이혼 방법은 재판 이혼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조정 이혼이라는 부분이 있긴 한데, 조정 이혼도 사실은 법원을 통해서 협의를 하게 해달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서로 의견 차이가 심할 경우에, 특히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심하다면 결국 조정도 잘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결국 재판 이혼으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판 이혼에서 어떤 부분들을 다루는지만 잘 알게 된다면 우리가 소송을 하더라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판 이혼에서 다루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판 이혼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혼에 대한 의사가 먼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은 이혼 사유, 그러니까 유책행위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바로 되게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 사유를 여러 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들은 바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일반적인 부부들 사이라면, 특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사이라고 한다면 이혼 사유들은 어느 정도 쌓여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변호사가 잘 정리하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들, 특히 카카오톡이나 문자라든가 아니면은 대화 녹음이라든가 이런 증거들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혼인 파탄을 시킨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손해배상 책임, 즉 위자료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일반적인 경우에 많이 문제되는 것이 바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때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더 많으면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도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나 기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자료에 관해서는 꼭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부분이 실제로 많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혼에 대한 의사가 먼저 좀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 위자료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이혼을 하고, 얼마 이상 되지 않으면 이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부분들이 바로 부정행위,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당한 폭력과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탕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위자료가 좀 많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자료는 잘 많이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유념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재산 분할 문제입니다. 재산 분할은 쉽게 얘기하면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들에 대해서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남아있는 재산을 분할해 나가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파이가 있다고 쳤을 때 이게 부부의 공동재산인데, 이것을 어느 기준으로 나누느냐, 그러니까 반으로 나눌 것이냐 아니면 어느 한쪽에게 좀 더 많이 나눌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바로 기여도의 문제입니다. 기여도라는 것은 결국 쉽게 얘기하면 반으로 나눈다,
하면은 5대5, 50대50이 되는 것이고, 어느 한쪽에게 조금 더 많이 준다 하면 6대4, 더 많이 준다 7대3,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소송 수행을 해보면 많은 경우가 5대5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부분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6대4가 좀 많았습니다. 7대3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기여도의 부분입니다. 8대2는 사실상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잘 없는 경우들입니다. 그렇게 재산분할의 대상, 그리고 재산분할의 기여도, 재산분할의 방법, 이런 부분들까지 다루게 되는 것이 바로 재판위원회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아이들을 누가 키울 것인가 하는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입니다. 이 친권과 양육권은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서로가 특별하게 합의하는 그런 경우가 없다거나, 또 법원에서 특별하게 판단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한쪽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같이 주는 그런 판결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아이에 대한 친권도 엄마에게 주는 그런 부분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동 친권과 공동 양육이라는 것은 이혼의 본질상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혹시는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뺏길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소송 수행을 해본 결과로서는 남편이라고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이를 계속 키워온 엄마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별 사안마다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이혼 전문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자신이 엄마인데 내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이를 양육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아이를 양육하고 싶다면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키우지 않는 그 부모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이를 한 달에 2번 정도 1박 2일씩 이렇게 보는 방법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재판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아이가 당연히 성인이거나 없다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의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그렇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또는 아내와 협의로 얘기가 잘 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 말고는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것만 중요하게 꼭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신의 사안에 맞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